챕터 1전은 서위입니다. 26살 공사장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죠.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나 유나와 조카 윤재였어요. 오늘 아침 병원 영안실 앞에 서 있습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비닐 봉투 안에는 누나가 마지막으로 지니고 있던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깨진 스마트폰, 흙먼지 묻은 안전모, 그리고 작은 금속 펜던트. 펜던트를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은색 육각형 모양이에요. 뒷면에는 숫자와 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LCX-4792-AV23.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요. 누나는 건축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저를 키워준 건 누나였어요. 부모님은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누나가 저와 윤재를 책임졌죠. 그런 누나가 사흘 전 구조물 붕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지지대 결함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안실로 들어갑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누나의 모습. 저는 천 끝자락을 살짝 들춰냅니다. 누나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평온해 보였어요. 누나,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신 거예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누나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에요. 복도 끝 대기실로 향합니다. 윤재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8살 조카는 빨간 눈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윤재야, 괜찮아?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입술을 깨물고 있어요. 울음을 참고 있는 겁니다. 삼촌, 엄마가요. 엄마가 사고 나기 전날 밤에 저한테 이거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윤재는 주머니에서 똑같은 금속 펜던트를 꺼냅니다. 제가 방금 본 것과 똑같은 펜던트예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 볼 일 있으면 이 코드로 접근하래요. 삼촌이 알아서 쓸 거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나는 평소 현장 일 외에 다른 일도 했던 걸까요? 저는 2개의 펜던트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도시가 무심하게 펼쳐져 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이상한 감각이 자라나고 있어요. 누나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을까? 이 펜던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윤재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삼촌이 있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네, 제가 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일용직 노동자일 뿐입니다. 걱정 마. 삼촌이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제 손 안의 펜던트는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그 속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아요.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현장 동료 몇 명과 숙부 한상도가 전부였죠. 조문객들이 떠나고 숙부가 다가왔어요. 서위야, 나 좀 보자. 저는 윤재를 의자에 앉혀두고 숙부를 따라 복도로 나갔어요. 숙부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유나 보험금 말이야. 수익자가 나로 되어 있더라. 너도 알다시피 나도 형편이 어렵다. 이 돈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어. 숙부, 그럼 윤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 이제 다 컸잖아. 26이면 혼자 벌어먹고 살 나이지. 윤재도 내가 알아서 키워. 나는 더 이상 책임 못 져. 숙부, 지금 무슨 말씀을. 내 말 못 들었어. 너희 둘 다 내일까지 집에서 나가. 나한테 더 이상 기댈 생각하지 마. 숙부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우두커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저는 윤재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옷가지 몇 벌과 윤재의 교과서 그리고 펜던트뿐이었죠. 삼촌, 우리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12만 원뿐이었어요. 우리는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까요? 골목 끝에 낡은 24시간 만화방이 보였습니다. 윤재야, 오늘 밤은 여기서 자자. 주인 아주머니는 1인당 5,000원, 담요는 따로 2,000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10,000원짜리 2장을 냈습니다. 좁은 칸막이 안 소파에 윤재가 앉았어요.
삼촌, 배고파요. 저는 편의점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낮에 사둔 거였어요. 이거 먹고 자. 내일 아침에 뭐 사줄게. 윤재가 잠든 후 저는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뒷면의 암호를 들여다봤죠. LCX-4792의 시태그 AV3. 문득 궁금증이 들어 스마트폰 검색창에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검게 변하더니 빨간 글씨가 떴어요. 경고 라이트 큐브 내부 보안망 접근 시도 감지됨.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라이트 큐브?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메시지 수신. 발신자는 익명이었어요. 당신은 누구죠? 이 접근키는 사망 처리된 직원의 것인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저는 유나의 동생입니다. 누나가 남긴 펜던트에 이 코드가 있었어요.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만화방 위치를요. 몇 초 후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죠. 누나,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리신 거예요? 챕터 3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켰습니다. 새벽 3시 40분.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라이트 큐브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저는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잘 몰라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라이트 큐브는 국내 최고 보안 기술 기업입니다. 정부기관, 대기업 데이터 보호를 담당하죠. 당신 누나는 내부 보안팀 소속이었어요. 누나가 보안팀에 있었다고요? 당신 누나는 이중 신분이었습니다. 건축 현장 근무는 겉으로 드러낸 신분이었고 실제로는 산업 스파이를 추적하는 비밀 요원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 요원이라니. 당신 누나는 3년 전부터 라이트 큐브 보안팀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사흘 전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그럼 누나의 죽음이 정말 사고가 아니라는 건가요? 답장이 천천히 왔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누나는 죽기 이틀 전 회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민감한 파일을 다운로드했어요. 라이트 큐브 경영진과 관련된 불법 거래 증거였죠. 불법 거래요? 네. 고객사 데이터를 몰래 팔아넘긴 정황입니다. 수백억 원대 비리죠. 당신 누나는 그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발각된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펜던트, 그 암호는 파일 접근 코드입니다. 지금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조용히 있으세요. 라이트 큐브 내부에는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저를 찾고 있나요?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는 걸 막으려 할 거예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한 대가 만화방 앞에 멈춰선 것 같았어요. 저는 몸을 낮췄습니다. 창틀 사이로 밖을 봤어요. 검은색 SUV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밖에 수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어떡하죠?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아이를 깨워서 뒷문으로 빠져나가세요. 저는 윤재를 흔들었습니다. 윤재야, 일어나. 조용히. 윤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삼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가방 들고 따라와.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카운터 쪽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밤 여기 투숙한 사람 명단 좀 보여주세요. 저는 비상구를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계단이 나타났어요. 뒷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뒷문이다. 저쪽으로 갔어. 저는 윤재를 안고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윤재가 떨고 있었어요. 삼촌, 무서워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당신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안내하는 대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북쪽으로 200m 직진. 편의점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대기하세요. 저는 윤재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어요. 북쪽으로 200m를 걸었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어요. 저는 윤재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삼촌, 이제 어떻게 돼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곧 누가 올 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마이너스 하는 소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아니, 드론 차량이었어요. 일반 승용차 크기만한 무인 비행체 8대가 편의점 앞 도로에 차례로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하얗게 밝아졌습니다. 드론 차량들의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졌어요. 드론 차량 측면에는 선명한 로고가 있었습니다. LIGHTCUBE 라이트 큐브였어요. 제일 앞쪽 드론의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내렸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검은색 정장 위에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편의점 앞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어요. 남자는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군인처럼 고든 걸음걸이였어요. 내 이름 서희 맞나? 저는 본능적으로 윤재를 뒤로 감췄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나는 너희 누나가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사람이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유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사고가 아니라면 뭡니까? 남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살인이다. 내 누나는 살해당했어.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살해? 누나가? 당신은 대체 누구죠?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장도연. 라이트 큐브 최고위 정보 분석 책임자.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장도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유나는 라이트 큐브 내부 비리를 조사하던 요원이었어. 우리 회사 경영진 중 일부가 고객사 데이터를 불법으로 거래하고 있었지. 수백억 원대 비리였어. 유나는 그 증거를 확보했어. 하지만 발각됐지. 그들은 유나를 없애기로 결정했어. 구조물 붕괴 사고로 위장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유나를 보호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누나가 남긴 거예요. 장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구나. 이건 암호화된 데이터 접근 키야. 유나가 확보한 증거 파일의 위치를 알려주는 코드지. 이걸로 우리는 비리를 폭로할 수 있어. 장도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희, 내 누나는 세상을 바꾸려 했어. 부정한 권력에 맞섰지. 이제 내가 그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어.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지킬게. 그리고 함께 유나의 뜻을 이루자. 저는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누나가 남긴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누나가 시작한 일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장도연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하고 따뜻했어요. 그 순간 어둡기만 했던 제 삶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이 들어온 차량 문을 열었습니다. 타라.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저는 윤재와 차에 올랐습니다. 내부는 넓었어요. 좌석 앞에는 여러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죠. 삼촌, 이거 진짜 하늘을 나는 거예요. 장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꼬마. 이건 자율비행 드론 차량이야. 라이트 큐브에서 개발한 최신 기술이지. 차량이 부드럽게 떠올랐어요. 윤재가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드론 차량은 천천히 상승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졌죠.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희,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유나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야. 그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누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나였어요. 누나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희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이미 죽었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너한테 이런 짐을 남기게 돼서. 내가 발견한 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라이트 큐브 경영진은 정부 기밀, 기업 정보, 심지어 개인 데이터까지 해외에 팔아넘겼어. 수천억 원대 불법 거래야.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증거는 모두 암호화해서 숨겨뒀어. 펜던트의 코드가 그 열쇠야. 서희야, 장도연을 믿어.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윤재 잘 부탁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내 목까지.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삼촌, 엄마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장도연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이틀 동안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 거래 내역, 이메일, 녹음 파일까지. 하지만 그들이 눈치챘지. 드론 차량이 도시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산악지대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안전가옥이야. 라이트 큐브도 모르는 곳이지. 거기서 증거를 분석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거야. 다음 단계요? 비리를 폭로하는 거야. 언론에, 검찰에, 국민들에게. 이걸로 어떻게 증거를 찾습니까? 그 코드는 다중 암호화 시스템의 키야. 유나가 숨겨둔 서버의 위치와 접근 방법을 알려줄 거야. 누가 그들입니까? 라이트 큐브 부사장 강민석. 그가 이 모든 비리의 중심에 있어. 드론 차량이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현대식 건물이 보였어요. 차량이 착륙했습니다. 다른 드론들도 차례로 내려왔어요. 내려. 여기가 우리 기지야. 저는 윤재와 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밝고 깨끗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모두 장도연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나처럼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야. 넓은 작전실에 도착했습니다. 벽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여러 컴퓨터가 놓여 있었어요. 장도연이 펜던트를 스캐너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스캐너가 펜던트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독 중. 위치 좌표 발견. 서버 접속 경로 확인 중. 장도연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찾았어. 유나가 증거를 숨긴 곳이야.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라이트 큐브 본사 지하 3층. 가장 보안이 철저한 서버실이야. 그럼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방법은 있어. 유나가 남긴 백도어를 이용하면 돼. 장도연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희,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거야.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저는 윤재를 봤습니다. 아이는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좋아. 그럼 지금부터 훈련을 시작하자. 내가 라이트 큐브에 침투할 수 있도록.
침투요? 누나의 증거를 직접 가져와야 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누나를 위해서, 윤재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저는 이 길을 가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죠. 환영한다, 서희. 이제 넌 우리 팀의 일원이야.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새로운 삶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